그리고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드디어. 여기 내가 좀 좋아하는 부분들이 많아.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13페이지. 실은 우리 두 형제가 집 나간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아주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알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맞아서 얼굴이 퉁퉁 붓고 온몸에 푸른 멍투성이였던 어머니의 기억뿐이었지만 그 어머니가 멍투성이로라도 들어와 주기를, 그래서 저 불기 없는 방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깨어 일어나면 다시 매를 드는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기다렸다는 것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알았습니다. 이토준지가 만화로 그린 인간 실격도 있다고? 이토준지가 뭐 그린 사람이지? 좀 약간 잔인한 그런 그림체인가? 몰라. (14페이지) 아, 기생수. 괴담 같은 거 그리는. 만화로? 재밌겠다. 기생수는 올리브 파이브님 구독 2개월 감사합니다. 올리브 구독 고마워. 무슨 공포 이야기? 헬로 안녕하세요. 14페이지.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그 이름을 부르는 당사자가 그 이름을 호명당하는 사람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정도는 안다. 어머니는 왜 자신의 친구였던 고모를 미워했을까? 그러니 나도 어머니를 미워한 것이 먼저였을까? 아니면 고모를 닮아버리겠다고 결심한 것이 먼저였을까? 나는 고집이 셌고 집안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어 놓았다. 당연히 나를 거북해하던 사람들의 평화로운 얼굴에 손톱 자국을 북북 내듯이 독서를 퍼붓고는 어이없어하는 그들을 가여워하며 깔깔 웃었다. 그러나 그것은 니게지에 들어선 점령군이 부르는 승전가 같은 종류의 감정은 아니었다. 그것은 이를테면 건드리기만 하면 피를 흘릴 준비가 되어 있는 오래되고 내밀한 상처였으며 설사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해도 언제나 피를 흘리는 그런 종류의 아픔이기도 했다. 말하자면 그것은 반역에 실패한 폐잔병들이 부르는 악에 바친 풍자가 같은 것이기도 했었을 것이다. 24페이지. 아기처럼 취급받는다는 것은 다 큰 어른들만이 즐기는 은밀한 기쁨이었다. 정말이야. 고모, 나 죽을 기운도 없어. 죽을 의지도 용기도 없는 거. 내가 그런 사람이란 거 고모도 알잖아. 그러니까 죽을 의지가 있으면 그 의지로 살아야지 라던가, 성당에 나가보지 그러니 라던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날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마. 하나님도 내가 골치 아프실 테니까. 이게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 자꾸 자살 시도를 하는 여자랑, 그러니까 죽고 싶은 여자랑 사형수가 됐는데 남자는 그러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없는? 뭐 그런 건가? 그런 거였을 거야. 옛날에 봐서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여자는 어쨌든 확실히 계속 죽고 싶어 하는데 자살에 실패하는, 뭐 그래서 얘가 또 막 이렇게 또 자살 시도를 할까봐 고모인가? 고모가 수녀인데 교도소에 그런 재소자들한테 막 이렇게 뭐지?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가서 막 이렇게 그 재소자들 만나서 막 봉사활동하고 뭐 이러는데, 이 고모가 너는 이제 계속 이렇게 자살 시도하고 막 그러지 말고 뭔가, 그러니까 살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사형을 당하는 그런 사형수들을 혹시 이 아이가 보면, 내 조카가 보면 얘가 좀 죽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고모가 그런 교도소에 봉사활동 가는 거를 같이 가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
27페이지. 얘가 여기 여자가 자꾸 자살 시도한다 그랬잖아. 이게 만나던 남자한테 대차게 까여서 그랬던 거였던 것 같아. 왜냐면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아닐 수도 있지만. 27페이지. 그 사람은 제 모든 것이었어요. 여자가 입을 열자마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내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어떻게 인간이 인간에게, 더구나 여자가 남자를 두고 내 모든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말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저토록 단호하게 뱉을 수 있는지. 나는 이게 옳아요 라는 확신과 신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에겐 언제나 그랬듯이 아마도 막연하게 그녀에게 질투를 느꼈을지도 모르겠다. 그건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생을 두고, 설사 그것이 유치하고 어리석으며 심지어 우스꽝스러운 결말로 끝난다고 해도 그렇게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대상을 나는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 여자는 힘겨워 보였지만 눈물을 보이지는 않았는데 아직은 이 사태를 다는 인정 못하겠다는 어리석은 희망이 남아있어서 그런 것 같았다. (31페이지) 그래, 고모가 많이 바빴어. 그래서 미안해. 변명하자면 나는 네가 이제 그만 30이 넘었으니까 다 큰 줄 알았던 거지. 미안하다는 말을 듣자 마음이 서늘해 왔다. 고모가 내게 미안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내가 미안했다. 30이 넘도록 아직 다 크지도 못해서 나는 미안했다. 하지만 나는 언제나처럼 그런 표현들을 할 수가 없었다.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같은 말들을. 그냥 건성으로 하는 거 말고 진정 그 말이 필요할 때, 그 말이 아니면 안 되는 바로 그때에는 해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32페이지. 유정아, 너 그 강검사인가 하는 사람을 사랑했었니? 유정, 그 촌뜨기를? 고모, 너 상처받았잖아. 유정, 용서할 수 없었지. 근데 고모, 내가 생각해봤는데 사랑은 아닌 것 같았어. 사랑하면 마음이 아프잖아. 근데 아프지 않았어. 사랑하면 나랑 헤어져도 그 사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해야 되잖아? 근데 그런 생각 안 들었어. 그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배경만 보고 쉽게 그 사람 믿어버린 나를, 실은 15년 동안 반항이란 걸 죽도록 한 내가 겨우 다시 오빠나 새언니나 그런 사람들처럼 되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을 때 그게 싫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싫은 감정에마저 배반당했다는 게 그게 싫었어. 35페이지. 사람을 괴물처럼 대하면 그 사람은 괴물이 된다. 범죄 심리학에 나온 말이래. (40페이지) 그러길래 내가 수녀원으로 가서 모시고 오겠다고 했는데 고모가 고집 피운 거잖아. 나는 내가 잘못했다는 느낌이 들 때 언제나 그랬던 대로 책임을 밀었다. 고모, 그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야. 일주일 동안 사람을 직접 만나지 못하는 아이들이라고. 너 때문에 그들의 귀중한 30분이 날아갔어. 너한테는 아무렇게나 쓰레기통에 버려도 되는 그 30분이 그들한텐 이 지상에서 마지막 30분이야.
그들은 오늘이 지나고 나면 다시는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런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네가 그걸 알겠니? (50페이지) 종교를 뭘 믿으면 어떠니? 또 안 믿으면 어때? 하루를 살아도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럴 리 없겠지만 혹여 네가 너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너를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야.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네가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지 알려주시려고. 혹여 네가 앞으로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느낀다면, 혹시 네가 이런 게 사랑받는 거로구나 하고 느낀다면 그건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라고 생각했으면 하는 거야. 오늘 너를 처음 보지만 나는 알아. 너는 마음이 따뜻한 녀석이야. 네 죄가 무엇이든 간에 그게 전부 다 너는 아닌 거야. 58페이지. 나는 저 애를 오늘 처음 만났어. 유정아, 저 애랑 난 오늘 처음 만난 거야. 그게 다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너는 누구를 처음 만나서 이제껏 무슨 나쁜 짓을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날 만나게 되었습니까? 하고 묻진 않잖아. 자기 입으로 그냥 그 얘기를 하면 듣는 거지. 나한텐 오늘 본 저 애가 처음인 거야. 오늘의 저 아이가 내게는 저 아이의 전부야. 이거 약간 좀 자기 소개하기 싫을 때라 그래야 되나? 그때 내가 예전에 막 이렇게 가끔씩 방송에서 얘기했던 건데. 뭐 어떤 뭐 그렇게 뭐 얘기하는 거 싫으니까. (59페이지) 왕이시여, 이 때문에 울지 마소서. 저들이나 또 다른 이들 가운데 그토록 짧은 삶에서 삶보다 죽음을 한 번 이상 원치 않은 이가 없나이다. 헤로도투스. (62페이지) 돈 걱정 하나 없이 프랑스로 떠났고 그리고 돌아와 교수란 게 되었다.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교수인지는 실은 나와 우리 식구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긴 하지만, 나는 나이가 좀 많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속물 검사가 거짓말이라도 해서 장가를 들고 싶을 만큼 그런 괜찮은 사회인이다. 적어도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다. 남이라는 사람들을 속이기는 얼마나 쉬운가. 여기도 뭔가 좀 가끔씩 생각나는 말이야. 그냥 남들이 보기엔 되게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얘가 생각했을 때 자기는 그런 괜찮은 사람들이 아닌 거지. 그냥 얘는 집에 돈이 많아서 돈 걱정 하나 없이 프랑스로 떠났고, 그리고 그렇게 프랑스 그냥 그 돈으로 가서 어쨌든 돌아오고 나니까 교수란 게 돼 있었대. 그래서 자기가 느끼기엔 자기가 그냥 얼마나 자격이 없는 교수인지 그런 거를 자기는 알고 있었고 자기 식구들도 그걸 알고 있었대. 그래서 남들이 보기엔 꽤 괜찮은 그런 직업이 교수니까 집안도 좋고 그런 괜찮은 사회인이라고 보여지는 사람이라는 거고, 그게 남들이 보기엔 그렇게 보인다는 거고, 얘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남이라는 사람들을 속이기는 정말 쉽다.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었대. 65페이지. 내가 정말 용서 못했던 것은 내 고통의 100만 분의 1도 모른 채 나를 외면하던 가족들이었다. 얘가 나쁜 꿈을 꿨나 봐요. 거짓말하던 어머니와 더 알려고 하지 않던 아버지, 그리고 오빠들, 내 고해성사를 듣고 용서하라고 강요하던 신부와 수녀들, 살려달라고 부르짖던 내 간절한 기도를 외면했던 신,
그들 덕에 나는 거짓말하는 죄와 용서하지 못하는 죄까지 뒤집어 써야 했다. 74페이지. 얘가 이제 어쨌든 그 고모 때문에 교도소에 봉사활동을 하러 가게 돼. 그래서 얘가 어쨌든 근데 뭐 고모랑 약속을 뭐 한 달만 하고 말기로 했나? 근데 그렇게 봉사활동을 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야. 화려한 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훌륭한 일 하시는 줄 몰랐어요. 감탄했어요. 나는 이제 한 달만 지나면 더 이상 여기 오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훌륭한 사람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지만 그게요, 실은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하고 말해줄 수도 없었다. 난감했다. 그가 이렇게 나오면 나는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굴 수밖에 없었다. 내가 훌륭한 사람이 아닌 사정을 말해주려면 너무 많은 말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80페이지. 그때 고모의 눈매가 날카롭게 나를 향했다. 처음엔 나도 지지 않으려는 듯 고모의 눈을 마주 보았는데 인간의 얼굴은, 그리고 눈은 대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의 연설문보다 더한 웅변을 담고 있다. 아버지가 죽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보라고 고모는 말하고 있는 듯했다. 얼마 전 유방암 수술을 앞두고 어머니가 부렸던 난동을 생각해보라고 고모는 말하는 듯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네가 죽고자 자살을 기도했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보라고 말하고 있는 듯했다. 인간이라고 해서 누구나 죽음 앞에서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러나 인간이니까 죽음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래서 나는 그 노인네의 눈동자를 더는 바라보지 못하고 눈길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84페이지. 그런 글귀가 있었어요. 판사인 나 김세중은 당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인간인 나 김세중은 당신을 위해 기도할 뿐이라고. (85페이지) 그 판사가 제게 묻더군요. 기분이 어떠냐고. 그래서 참 좋다고 했어요. 방청객이랑 기자들이 술렁술렁하는 게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첫째로는 당연히 사형을 받을 테니까 죽지 못해 살아온 나를 나라에서 굳이 죽여주니 좋고, 둘째로는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어본 적이 없는데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대단하게 바라봐주니 좋다고. 85페이지. 사실 저는 종교 같은 건 필요 없어요. 믿지도 않아요. 이제껏 종교 없이도 잘 살았고, 아니죠. 잘 살지는 않았지만, 개처럼 살긴 했지만, 만약 신이 있다면, 정말 사랑과 정의의 신이 있다면, 제가 살인자가 될 필요도 없었을 테니까요. 86페이지. 여기도 약간 좀 가끔 생각나는 부분이거든. 그 사형수들한테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봉사활동을 온다 그랬잖아. 그 수녀님들이. 이 사형수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그 봉사활동 오는 여자 중에 한 명이 좋아진 거야. 근데 얘가 살짝 뭐라 그래야 되지? 뭐 약간 손이 닿았다 그래야 되나? 그랬는데 그 여자의 그 반응에서
너무 혐오 같은 걸 본 거야. 네가 감히 나를? 내가 여기 봉사활동 하러 너한테 뭐 빵을 줄 수도 있고 뭘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 사형수인 너 따위가 감히 나를 그렇게 해선 안 된다. 이런 눈빛을 받은 거지. 86페이지. 봉사하는 자매님들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좋았어요. 편지도 주고받고 성서도 선물 받았죠. 초코파이도 가져다 주시고 명절 때는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어느 날 제 옆에 있는 한 늙은 사형수가 미사가 끝나고 그 아주머니의 손을 덥석 잡은 일이 있었는데 교도관들이 말릴 새도 없이 그랬는데 그때 그 자매님의 표정을 봤죠. 음식은 해다 줄 수도 있고 심지어 돈도 얼마가는 줄 수 있고 이렇게 겨울날에도 교도소에 찾아와서 함께 미사를 드릴 수도 있지만 손만은 잡지 않겠다는 단호한 거부 같은 거. 말을 한 게 아니라 그건 그 사형수도 저도 그 주변의 모든 사람도 느낄 수 있는 그런 표정. 벌레를 보는 듯하고 종자가 다른 더러운 짐승을 보는 듯한 그 표정. 그날 제 옆방에 있던 그 늙은 사형수가 밤에 난동을 피우며 짐승처럼 우는 소리를 저는 들었죠. 이걸 본 그 다른 사형수가 이거에 대해서 다른 그 유정이 고모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 고모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 고모 수녀님이.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 사형수가 아니 수녀님이 그러셨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고모 수녀님이 아니야. 아마 그게 나였을 거야. 그게 어떤 여자였든 그게 나였어. 내가 잘못했어. 윤수야, 그 자매 대신에 내가 사죄하마. 밤새 울었다는 그 사형수에게도 미안하고 그날 그 사형수의 울음소리를 듣고 밤새 마음이 아팠을 너를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아프구나. 너에게 세상 한구석에 있는 너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다가 이제야 이렇게 찾아와서 미안하다. 89페이지. 게리 길모어. 그는 아무 연고도 없는 미국 시민 둘을 쏘아 죽이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태연하게 나를 죽이면 당신들은 나의 마지막 살인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조소띤 얼굴로 이야기했었다. 그는 한갓 제도가 인간을 처벌할 수 있는 범주 밖으로 이미 나가 있었다. 그는 살인 이전에 일어났던 모든 폭력의 신화를 살인 하나로 대치하는 제도의 무능과 모순을 생명을 바쳐 비웃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가 죽은 후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그를 추모하며 그의 영화를 만들고 노래를 지어냈던가. 적어도 그들은 상투적이진 않았다. 그런 파격은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생각하게 만든다. 98페이지. 어린 나는 그걸 믿었던가?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산도 움직일 거라는 그 말을. 하지만 신은 내가 그 작자의 소나기에서 어린 제비처럼 울고 있을 때 목숨을 다해 드리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었다. 그때 분명 내게는 믿음이라는 게 있었다. 천국도 지옥도 천사도 악마도 다 믿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악마만 빼고 다 내 곁에 없었다. 105페이지. 조용히 기다려라. 그리고 희망 없이 기다려라. 왜냐하면 희망은 그릇된 것에 대한 희망일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 없이 기다려라. 왜냐하면 사랑도 그릇된 사랑에 대한 사랑일 것이기 때문이다. T.S. 엘리어트 4개의 사중주. 118페이지. 내가 엄마와 우리 식구들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들이 돈이 많고 그들이 자신이 속물들임을 위장하기 위해 흔히 쓰는 나한텐 돈만 있는 게 아니란다? 하는 표정으로 문화예술가를 자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실은 뼛속까지 외롭고
스스로 홀로 앉은 밤이면 가여운 것이 사실인데도 그것을 위장할 기회와 도구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실은 스스로가 외롭고 가엾고 고립된 인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기회를 늘 박탈당하고 있다는 데 있었다. 한마디로 그들은 생과 정면으로 마주칠 기회를 늘 잃고 있는 셈이었다. 119페이지. 나를 수태한 밤이여 저주받아라. 욕. 125페이지. 저녁 식사가 끝나면 하기 싫은 수강을 마친 학생들처럼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누군가 먼저 일어설 것이고 우르르 빠져나가 버릴 것이다. 그러면 엄마는 저녁 인사처럼 일하는 아이에게 고래고래 이 트집 저 트집 잡아가며 소리를 지르며 하루를 마감할 것이다. 실은 사랑받고 싶고, 실은 사랑을 주고 싶고, 실은 너무나도 외로워서 누군가가 다정하게 곁에 있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다 빼고 그릇에 이가 빠졌다느니 장식장에 먼지가 앉았느니 할 것이다. (129페이지) 신기하게도 기억은 그 당시에 보이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보게 해준다. 무대 구석에서 작은 제스처를 하는 엑스트라에게 비추어지는 핀라이트처럼 기억은 우리에게 그 순간을 다시 살게 해줄 뿐 아니라 그 순간에 다른 가치를 부여한다. 그리고 그 가치는 때로 우리가 우리의 기억이라고 믿었던 것과 모순될 수도 있다. (132페이지) 때로 말은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얼마나 잔인한가. 펜이 칼보다 강하다는 건 그런 뜻인지도 모른다. 죄란 한번 뱉어진 말처럼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133페이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사람이란 참 이상한 존재라고 나는 아직도 믿는다. 그 말이 뻔뻔스러워야 하는데 엄연히 할머니가 피해자이고 윤수는 가해자. 그것도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극한의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인데 그 순간 윤수가 피해자처럼 언뜻 느껴졌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술 취해 오빠에게 울부짖었던, 그래서 내 기억 속에 꺼내어졌던 그 인간을 생각했다. 내 상상 속에서 내가 그를 죽인다 해도 그는 나의 가해자였다. 동정 같은 건 일말도 일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가해자가 가지는 윤수의 고통을 나는 느꼈다. 137페이지. 오늘이 지나고 나면 그녀는 또 구부러진 허리로 빈병과 신문지를 모아 자신의 통장에 3,150원이라던가 2,890원 같은 숫자를 찍겠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쌀말이나 고기근을 가지고 오면 어쩔 수 없이 비굴한 표정을 짓겠지만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은 어떤 황후의 것보다도 찬란한 휘강에 쌓여있는 듯했다. 그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도 겨우 마지막 순간 쥐어짜며 했던 그 말. 그 용서라는 것에 어린아이처럼 천진하고 겁없이 도전했고 인간으로서 패배했으며 심지어 자신이 패배한 이유가 오만이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다. 그러니 그 순간 내 마음속으로 그녀는 이미 성녀의 월계관을 쓴 것 같았다. 158페이지. 나 여기도 되게 좋아하는 부분이야. 그 자식은 말을 되게 그럴듯하게 해. 그게 위선인지 어떻게 알아? 혹시라도 구명운동해가지고 살아날 방법 있을까 하고. 나는 안 믿어. 너무 빨라. 그 할머니도 그렇고. 참 다들 단순도 하지. 용서하고 뉘우치고 용서하고 뉘우치고. 나는 그리스도교에서 그게 제일 싫어. 실컷 잘못해놓고 교회 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만인 거. 위선자들. 고모. 유정아. 고모는 위선자들 싫어하지 않아. 목사나 신부나 수녀나 스님이나 선생이나 아무튼 우리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위선자들 참 많아.
어쩌면 내가 그 대표적 인물일지도 모르지. 위선을 행한다는 건 적어도 선한 게 뭔지 감은 잡고 있는 거야. 깊은 내면에서 그들은 자기들이 보여지는 것만큼 훌륭하지 못하다는 걸 알아. 의식하든 안 하든 말이야. 그래서 고모는 그런 사람들 안 싫어해. 죽는 날까지 자기 자신 이외에 아무에게도 자기가 위선자라는 걸 들키지 않으면 그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해. 고모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은 위약을 떠는 사람들이야. 그들은 남에게 악한 짓을 하면서 실은 자기네들이 실은 어느 정도는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위약을 떠는 그 순간에도 남들이 실은 자기들의 속마음이 착하다는 걸 알아주길 바래. 그 사람들은 실은 위선자들보다 더 교만하고 더 가엾어. 그리고 고모가 그거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아무 기준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남들은 남들이고 나는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물론 그럴 때도 많지만 한 가지만은 안 돼. 사람의 생명은 소중한 거라는 걸. 그걸 놓치면 우리 모두 함께 죽어. 그리고 그게 뭐라도 죽음은 좋지 않은 거야. 살고자 하는 건 모든 생명체의 유전자에 새겨진 어쩔 수 없는 본능과 같은 건데 죽고 싶다는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은 다시 거꾸로 뒤집으면 잘 살고 싶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죽고 싶다는 말 대신 잘 살고 싶다고 말해야 돼. 죽음에 대해 말하지 말아야 하는 건 생명이라는 말의 뜻이 살아있으라는 명령이기 때문이야. 159페이지. 가끔 널 생각하면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네가 위약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고모는 네가 그럴까봐 그게 싫어. 가슴이 너무 아파. 착한 거? 그거 바보 같은 거 아니야. 가엾게 여기는 마음. 그거 물은 거 아니야. 남 때문에 우는 거? 자기가 잘못한 거 생각하면서 가슴 아픈 거. 그게 설사 감상이든 뭐든 그건 예쁘고 좋은 거야. 열심히 마음 주다가 상처받는 거. 그거 창피한 거 아니야. 정말로 진심을 다하는 사람은 상처도 많이 받지만 극복도 잘하는 법이야. 고모가 너보다 많이 살면서 정말 깨달은 건 그거야. 162페이지. 여자가 다시 물었다. 호기심에 겨워 견디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 7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느낀 것 중에 가장 싫었던 것은 아무 스스럼 없이 마치 맞선을 보듯이 남의 사생활에 대해 꼬치꼬치 캐는 일이 한국에서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이었다. 결혼을 하셨어요? 왜 안 하셨어요? 부터 시작해서. 그럼 뭐 하세요? 나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에게 그렇게 묻는 그들 스스로는 과연 스스로에 대해 왜 그런지, 왜 결혼을 했고, 왜 아이를 낳았고, 왜 여기 있는지 알고 있을까? 하고 생각하곤 했다. 202페이지. 그 후로 나는 남자와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었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곤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하곤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보내야 했어요. 다들 그렇게 나를 떠나갔어요. 마지막 말을 할 때 눈이 몹시 아파왔다. 이렇게 간결하게 나를 설명해보긴 처음이었다. 내가 왜 이런 말까지 하나 싶었다. 수치심이 귓가로 휙 몰려왔다. 나는 내가 소위 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조금도 개의치 않는 듯한 이별들을 했었다.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나는 내가 그 사실들에 계속해서 상처 입고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 그게 진짜였구나 싶어졌다. 나는 그가 내 진심을 내가 느끼는 수치심까지 해면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진심이 거부당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 예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마지막 말을 마쳤을 때 그의 눈빛이 출렁했다. 출렁 하는 그의 눈빛을 보자
내 가슴도 따라 출렁했다. 먼 계곡 양 가장자리에 서 있는 두 사람을 이어주는 어떤 밧줄 같은 것이 우리 사이에 놓여지는 것 같았다. 그것을 잡은 이쪽에서 파르르 떨면 저쪽에서 잡은 손도 파르르 떠는 것 같은 기분. 이제야 회상하건대 나는 그를 좀 위로해주고 싶었던 것 같다. 당신만 힘든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미 죽어버린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 마세요. 같은. 그게 진짜였을 것이다. 204페이지. 솔직히 말하면 나는 당신을 몰라요. 기사가 당신을 다 말해준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신문 기사에 사실은 있는데 사실을 만들어낸 사실은 없어요. 사실을 만들어낸 게 진짜 사실인데 사람들은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행위 전에 이미 행위의 의미가 생겨난 것인데 내가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칼로 찔렀는데 하필이면 그의 목을 감고 있던 밧줄을 잘라서 그가 살아나온 경우와 내가 어떤 사람의 목을 감고 있는 밧줄을 자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의 목을 찔러버리는 거. 이건 너무나도 다른데 앞에 사람은 상장을 받고 뒤에 사람은 처형을 당하겠죠. 세상은 행위만을 판단하니까요. 생각은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도 없고 들여다볼 수도 없는 거니까. 죄와 벌이라는 게 과연 그렇게나 타당한 것일까? 행위는 사실일 뿐 진실은 늘 그 행위 이전에 들어있는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혹여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거. 당신 때문에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생각해봤는데 누가 지금 나에 대해 기사를 쓴다면 나는 당신보다 형편없을 수도 있어요. 문유정이라는 여자는 3번이나 자살을 기도했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도 또 자살을 기도했다.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 끝인 거예요. 219페이지. 지금 이거는 문유정이라는 여자가 한 말이었어. 아까 수녀? 219페이지. 가끔 나를 바라보다가 얼른 내리깔리던 그의 시선. 내가 얼마나 목요일을 기다리는 줄 알아요? 이 세상에 목요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는 편지에다 썼었다. 아이 같았다. 그 아이 같음이 나를 속수무책으로 만들기도 했다. 그를 만난 후 나는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과 서늘한 여름 실내가 언제나 미안했다. 얼음이 잔뜩 들어간 레몬소다를 마실 때나 냉동실에 얼려서 하얗게 성에 낀 잔에 따른 생맥주를 마실 때 그의 얼굴이 영락없이 나를 가로막았고 그때마다 나의 감각적 쾌락의 충족도는 그 지불한 돈과 반비례해서 형편없이 떨어져 내렸다. 231페이지. 그만하자. 단호하게. 불쾌함을 참을 수가 없이 몹시 화가 난다는 듯이 오빠가 말을 잘랐다. 장난을 치며 재미있게 놀다가 갑자기 정색을 하고 나를 확 밀치는 상대방에 의해 뒤로 낮아빠진 것 같은 기분이었다. 5분 전까지 날 위해서 옷을 벗고 사회적 무리도 감수하겠다던 오빠는 어디로 가고 대한민국 검사 문유식이 나타난 것 같았다. 페르소나? 인격? 그건 역할이고 가면이라는 그리스 연극 용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했던가? 그렇다면 오빠의 가면은 어느 쪽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235페이지. 근데 만약 내가 그랬으면 어땠을까? 내가 그 자식을 인간 쓰레기니까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 자식 목을 매달아 놓으면 그건 살인이고 그렇게 살인한 나를 데려다 살인자라고 목을 매달아 놓으면 그건 정인가? 똑같이 인간이 인간을 죽어 마땅하다고 판단하고 똑같이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데 그래 오빠 말대로 하나는 살인이 되고 하나는 집행이 되고 하나는 살인자가 되어 그 죗값으로 죽고 하나는 승진을 하는 거? 그게 정의야? 247페이지. 내 삼촌이 슬픈 어조로 내게 충고했듯이 깨달으려면 아파야 하는데
그게 남이든 자기 자신이든 아프려면 바라봐야 하고 느껴야 하고 이해해야 한다. 그러고 보면 깨달음이 바탕이 되는 진정한 삶은 연민 없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다. 연민은 이해 없이 존재하지 않고 이해는 관심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랑은 관심이다. 정말 몰랐다고 말한 큰오빠는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나를 업어주고 나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언제나 나를 걱정한다고 말했지만 내가 왜 그렇게 변해가는지 그는 모르겠다 라고만 생각했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모른다 라는 말은 어쩌면 면죄의 말이 아니라 사랑의 반대말인지도 모른다. 그것은 정의의 반대말이기도 하고 연민의 반대말이기도 하고 이해의 반대말이기도 하며 인간들이 서로 가져야 할 모든 진정한 연대의식의 반대말이기도 한 것이다. 272페이지. 솔직히 예전보다 얼굴은 많이 상해 있었고 예쁘지 않았다. 그런데 그녀의 얼굴에는 대신 어떤 평화 같은 것이 깃들여 있었다. 자신의 중심이 단전에 잘 놓여져 있는 사람 특유의 진중함과 기품 같은 것이었다. 아가씨, 요새 좋은 일하고 다니신다는 소리 들었는데 정말 얼굴이 변했어요. 참 예뻐요. 막내 올케는 아무 꾸밈이 없는 말투였다. 나는 그 전에 그녀가 말하는 것을 하나하나 의심했었다. 그 뒤에 어떤 음모와 흉계가 있다고도 생각했었다. 아니면 그녀가 바보거나. 그런데 바보였던 것은 그녀가 아니라 나였고 흉계와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도 바로 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어떻게든 상대방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려고 했던 그 음모 말이다. 274페이지. 새해 첫날 떠오르는 해를 찍고 아이들의 채송화 같은 얼굴도 찍고 그 사진을 보여주면 윤수가 얼마나 좋아할까 생각하니까 나도 기뻤다. 예전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생각했었다. 위선자들. 다 자기들 위안받으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나는 이제 윤수를 위해 그런 일을 하고 싶었다. 그가 좋으면 나도 좋았다. 위선자가 되는 것도 괜찮은 기분일 수가 있다는 것을 나는 처음 알게 되었다. 289페이지. 진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 번 털어놓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했던 것은 행여 그분이 이로 인해 저에게 실망하실까봐 두려워서였습니다. 실망해서 또 모든 사람들이 그랬듯 저를 떠나가실까봐. 그리고 그분이 이 노트를 거부하시면 한마디만 전해주십시오. 우리가 만나던 그 시간, 우리가 마셨던 인스턴트 커피, 우리가 나누었던 작은 빵. 일주일에 그 몇 시간으로 인해 저는 어떤 모욕도 참아낼 수 있었고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었으며 원수를 용서할 수 있었고 저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신께 뉘우치며 참회했다고 말입니다. 당신으로 인해 진정 귀중하고 또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었다고 혹여 허락하신다면 말하고 싶다고 당신의 상처받은 영혼을 내 목숨을 다해 위로하고 싶었다고 말입니다. 300페이지. 검은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재판관이나 극악무도한 살인자나 더 큰 심판관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이 가엾고 똑같이 삶에 있어서의 채무자인 것이다. 어떤 인간도 본질적으로 선하지 않고 어떤 인간도 본질적으로 악하지 않기에 우리는 늘 괴로운 하루를 보낸다는 것을 말이다. 302페이지. 누구도 극악무도한 인간이라 해도 설사 악마의 화신이라 해도 그를 포기할 권리가 우리에겐 없죠. 우리는 모두 전적으로 선하지 않으니까. 우린 누구도 결백하지만은 않으니까. 우리는 다만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악하니까. 산다는 것이 속죄를 하든 더 죄를 짓든 그 기회를 주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한텐 그걸 막을 권리가 없는 거니까. 303페이지. 고모가 죽으면 난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제 한 가지는 안다. 그래도 산다는 것. 죽을 것 같지만 죽을 것 같다. 이건 사는 게 아니야 라고 되뇌는 것도 삶이라는 것을.
마치 더워 죽겠고 배고파 죽겠다는 것이 삶이듯이,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도 삶이듯이, 그것도 산자에게만 허용되는 것. 그러므로 삶의 일부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이제 죽고 싶다고 말하는 대신 잘 살고 싶다고 바꾸어서 말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306페이지. 나는 견디고 있었다.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견디는 것이고 때로는 자신을 바꿔낼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을 나는 윤수를 통해서 깨달았던 거였다. 314페이지. 인간에겐 누구나 공통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며 실은 다정한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끝! 인수가 사형수냐고? 윤수. 인수처럼 들렸어? 윤수. 성이 남씨인가? 성은 까먹었는데 윤수. 그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영화에서 강동원. 유정이 이나영. 여기서 여자가 말한 건 유정 아니면 고모 수녀님이 말한 거. 내가 적어둔 건 여기까지였어. 이제 난 방송해야지.